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지구학 선생님 김남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앞에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 이야기했듯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문제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개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개념 공부 안 한다 그랬죠? 빠르게 한번 쭉 개념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의 완자 개념 강의가 굉장히 상세하게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끔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A 파트는요. 대륙이동과 판구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륙이동설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거에서 대륙이동설이 이 땅덩어리가 옛날에 하나였다가 분리가 된다. 즉 대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처음 주장했던 이론이 대륙이동설이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륙이동설에 뭔가 좀 모자란 게 있어서 멘틀 대류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멘틀 대류로 대륙이 이동한 거야 라는 원동력을 제시를 했던 이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되죠. 해저 확장설이 나오고 난 다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따라 먼저 틀을 잡아 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대륙이동설은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암기해 주세요. 우리 수능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은 처음 이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의 의미를 두고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베게너의 주장이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존재했었죠. 자, 초대륙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에요. 이 판게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었다? 고생대 말에서부터 중생대 초에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뭐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형성이 되었다가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때 중생대 초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되어서 현재의 수륙 분포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요거 간단하게 보면은요. 예전에는 초대륙 하나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리가 됩니다. 대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대서양 확장되고 인도가 남반구 쪽에 있다가 서서히 북상하게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게 되고 요 사이에 해저 퇴적물이 사이에 낑겨서 밀려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암기사항. 자, 암기사항 중요한 거죠. 베게너가 제시했던 4가지 증거는 확실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베게너가 제시한 거니 안 한 거니 라고 물어보면서 고지자기의 증거라든지 해저 확장설의 증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끼워 넣고 베게너가 제시한 거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4가지는 암기해야 돼요. 먼저 해안선의 일치입니다. 요 사이의 바다는 무슨 바다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서 이 두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제시했던 증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지질 구조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유럽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 유럽에 있는 산맥이 붙여봤더니 이렇게 연속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라는 2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스칸디나비아, 피레네, 아틀라스 얘네들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쪽에 칼레도니아라는 산맥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엔 지금 없죠. 이 이름으로 선생님이 제시해줬던 교환에 보면은 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요. 케이프 습곡대 요것도 몰라도 되는데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쪽에서만 지질 구조가 연속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질 구조는 연속성을 띠고 있다라고까지 확장시켜주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고생물 화석이 일치한대요. 그런데 이 화석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려면 얘네들이 초대륙이었을 때 이렇게 분포했다가 지금 우리한테 발견되는 거는 분리가 된 다음에 발견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육상 생물일까요? 해양 생물일까요? 자, 이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육상 생물이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대륙이 하나였다는 걸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이 아니라 육상 생물이어야 얘네들의 일치함이 초대륙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육상 생물 두 가지,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이름 아직 아니었으면 얘네들도 암기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빙하 흔적의 일치입니다. 자, 빙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빙하는 대체적으로 고산지대라든지 아니면 고위도에 존재하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따라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산 사면에 이 빙하의 무게 때문에 이 누르는 힘이 존재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산 사면을 긁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흔적이 남겠죠. 그 흔적을 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표시해봤더니 방향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지도를 잘라서 모아봤더니 어떻게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백예너가 제시했던 네 가지 증거였습니다. 빙하 흔적의 일치. 알겠죠? 자, 다 암기가 되었으면 넘어가기 전에 요거 대륙이동설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라는 거. 요게 한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륙이동설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요 모자란 거를 채워주기 위함인 거죠.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 못했으니까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두 번째가 바로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멘틀 대류의 배경은 뭐예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홈스는 멘틀 대류의 원동력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멘틀이 대류를 하니까 위에 있는 땅덩어리가 함께 움직여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멘틀 상부와 하부에서의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아래가 뜨거워요. 위에가 차가워요. 그럼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대류로 인해서 위에 있는 대륙이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가설을 세웠다는 거죠. 자, 증거를 제시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멘틀 대류 상승부와 하강부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상승부에서는 자, 멘틀 대류가 상승에 올라가면은 대륙을 만나죠? 그러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대륙을 분리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역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거를 장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강부는 자,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그 밑에서 멘틀 대류가 만난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두 대륙이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면 좌우에서 미는 힘인 횡압력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대륙 지각이 존재했는데 멘틀이 상승합니다. 자, 원리를 한번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멘틀이 왜 상승을 할까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주변보다 어떻기 때문에 상승을 할까요? 주변보다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겠죠. 그럼 주변보다 밀도가 큰 잠시만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요. 밀도가 작다는 거죠. 밀도가 작으니까 올라와요. 그러면 왜 밀도가 작냐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좀
팽창되어 있으면 주변보다 밀도가 작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을 만나게 되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대륙을 분류시킬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대륙은 시간이 지나면 멘틀 대류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지형은 바로 대륙이 갈라지면은 열곡대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열곡대. 열곡과 열곡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열곡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륙이 갈라지게 돼요. 점점점 대륙은 얇아지게 되겠죠.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두꺼워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얇아지게 되고 그리고 바닷물이 점점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해양 지각을 만들게 되는 해령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두 땅덩어리가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다의 깊은 골짜기인 해구나 산맥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해저학장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해저학장설 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요 음향 측심법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거죠. 자,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워줘야 될 게 뭐였죠? 수심 D라고 할게요. 수심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라는 겁니다. 여기서 T는 다 왕복시간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초음파가 해저면에 부딪힌 다음 왕복시간,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주면은 바로 수심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왕복시간이니까 2분의 1은 넣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해저 지형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해저 지형의 발견이 바로 해저학장설 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바다 밑에 엄청나게 많은 지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다의 깊은 골짜기인 해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해령, 산맥, 해령을 다른 말로 해저 산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백연어가 제시했던 옛날의 대륙이 하나였다가 분리가 되었다는 게 사실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보는 거죠. 요 탐사선에서 해양 지각을 시추합니다. 꺼내요. 자, 여기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서 나이를 재봅니다. 만약 해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산맥이 있고 막 열을 재보니까 뜨겁단 말이죠. 그러면 이곳에서는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해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다면 옛날에 붙어있다가 떨어진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석들을 나이를 조사해봤더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해저학장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저학장설의 이 개념은 이겁니다. 해령에서 암석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면서 땅덩어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구에서는 이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는 이론이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확장에만 꽂혀가지고 요 소멸한다는 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하는 것까지도 해저 확장설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증거 중요하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양 지각의 연령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이탈리아, 지중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옛날에 대륙이
하나였다가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이 모양 그대로라면 해양 지각의 모든 암석 라인은 어떻겠어요? 다 똑같겠죠. 근데 해저가 확장되면서 대륙이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양쪽으로 분리가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질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지각은 옛날에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가 해저가 확장되어서 멀리까지 간 거죠. 그러면 암석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아질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직접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해양 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된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암석이 생성되는 거니까 나이가 제일 적겠죠. 해구에서는 소멸하는 거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많겠죠.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증가한다. 이게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해저 퇴적물의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해저 퇴적물이 뭐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던 물질이었죠. 걔네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다가 이제 바다에 내려앉고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러면 자, 요 산맥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양 지각의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라앉아요. 끊임없이 계속 아주 입자가 작은 것들이 떨어져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해양 지각이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퇴적된 시간도 짧겠죠. 이쪽에는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생성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동해 왔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1억 살이라면 이곳에 퇴적되는 시간은 퇴적물이 1억 년 동안 쌓였겠죠. 그러니까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시추해 보고 이 퇴적물의 두께를 측정해 보니까 어떻게 되더래요? 점점 두꺼워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조심할 게 뭐였죠?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요 해령이라는 곳은 주변보다 높이 솟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해령에서 멀어지면 수심이 얕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수심은 증가합니다. 퇴적물이 아무리 두껍게 쌓여도 요 해령의 정상보다는 더 높이 쌓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해저 산맥이라 불렀죠. 산맥입니다. 주변보다 높이 솟아 있는 산맥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제시가 돼요. 자료 해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해양 지각의 연령과 해저 퇴적물의 두께. 자,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두께는 증가한다. 결국은 이 해양 지각의 나이만큼 퇴적물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자, 또 다른 증거 한번 볼까요?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령에서 암석이 생성, 양쪽으로 확장, 해구에서 소멸. 자, 이쪽에 가면은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바다에 해령이 존재합니다. 해령에서 멀어지다가 보니까 요 밀도가 작은 판을 만났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판이 밀도가 좀 큽니다. 밀도 크고요. 왼쪽에 있는 판은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밀도가 다른 판이 만나게 되면 밀도 큰 판이 내려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생겨요? 밀도가 작은 판과 큰 판의 경계부가 생기죠. 이곳에서 큰 판이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매끈하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돌덩어리가 서로 만난 건데 매끈하게 아주 미끄럽게 쫙 아무런 이렇게 충격 없이 내려갈까요? 아니겠죠. 얘네들이 내려가다가 이 힘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확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부에서 뭐가 발생해요? 바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한 곳을 우린 진원이라 그러죠. 진원. 이런 데가 바로 진원이에요. 진원. 자, 여기서 그대로 올라왔을 때 위에 지표와 만나는 지점을 우리 뭐라 부르죠? 진앙이라고 부르죠. 진앙. 자,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해저학장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원 깊이가 깊어져?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지각이 요 왼쪽에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경계부인 섭입돼서 충격이 발생하니까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이게 해저학장설의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마지막이 바로 요겁니다. 해저학장설의 증거 네 번째.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와 해저학장 고지자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석 주변에 철가루 뿌리면 자기력선 따라서 철가루가 쫙 배열되는 거는 이미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다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철가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도 이렇게 막대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해령이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자기력선을 잘 보면 남반구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북반구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기력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에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새로운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마그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성광물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자성광물들이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곳 자기장 방향대로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석 주변의 자기력선 따라서 이 철가루들이 배열되듯이 이 해령 주변에 있는 이 마그마 속에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자성광물들이 뭐 자철석 같은 그런 애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고 딱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바뀌지 않겠죠. 단단한 돌이 되면서 어떻게 굳어져 버린다. 그리고 또 이제 확장되어 이동해 갑니다. 계속 이동해 가요. 이러면 해령을 기준으로 이 얘네들의 무늬가 대칭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요 맨 아래가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요 자성광물들은 전부 다 어느 쪽을 향하냐면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요 좀 옆에 있는 암석들의 요 돌 속에 들어있는 자성광물들의 배열된 방향을 보니까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와 동일한 자기력선 방향을 갖고 있을 때를 정자극기라 불렀었죠. 그 다음에 현재와 반대 방향으로 이 자기장 방향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를 역자극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해령을 축으로 좌우 대칭을 띠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마지막 증거. 해령에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고지자기 줄무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자성광물들이 막 나오는데 역자극기 때 하얀색 암석들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까만색일 때 정자극기 때 만들어지고 역자극기 또 정자극기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니까 해령을 축으로 이 고지자기의 줄무늬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저학장설 증거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대류설, 그리고 해저학장설 나왔죠. 마지막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판구조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변환단층의 발견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요건 뭐였죠? 해령이죠. 해령과 해령 사이를 우리는 변환단층이라 부르고 여기는 시험 문제 거의 잘 나오지 않지만 단열대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윌슨이라는 학자가 확인을 해요. 이곳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층인데 이곳 단층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덩어리를 판이라는 개념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환단층의 발견이 바로 판구조론 등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수능 대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섭입대 주변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종합적인 이론이 바로 뭐다? 판구조론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암석권과 같은 용어라는 걸 외워줘야 돼요. 이 암석권은 지각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곳이 바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입니다. 근데 요게 판이 아니라 멘틀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상부 멘틀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판 또는 암석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무슨 판? 대륙판.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였고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였습니다. 자, 요거 대륙지각은요.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멘틀 말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은 현자가 무슨 현이냐? 검을현. 검을현자로 외워주고요. 검다는 건 무슨 원소가 많냐면 철이 많다는 거. 자, 철은 좀 무거운 금속. 뭐 금속 중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각에 있는 물질 중에서는 철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현무암은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무겁겠죠. 그래서 밀도가 좀 크다는 거예요.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요.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대륙지각은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부분이 높이 솟아있으면 아래로도 많이 오목하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두껍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으로 암기 꼭 해야 되고요.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대류가 일어나는 장소가 연약권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연약권이 바로 대류가 일어나는 장소인데 대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유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을 띠고 있는 고체입니다. 고체인데 움직여요. 아주 천천히 서서히 움직이면서 위에 있는 땅덩어리도 함께 이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다음 판구조론에서 이제 판의 이동 원인은 멘틀 대류,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 때문이고요. 방향과 속도는 다 제각각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읽고 넘어가도 돼요.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 자, 수렴, 발산, 보존형 경계 세 가지 나누는 기준은 바로 상대적인 운동으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교환해 보면 오른쪽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판의 경계가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판이 이렇게 5로 가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얘를 보면 자기한테로 2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겠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 판을 보면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2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상대적 운동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왼쪽 판이 빠르다 보면 이 두 판은 서로 만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판이 이렇게 3으로 가고 있어요. 얘는 5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상대적 운동을 표현해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면 얘가 더 빨리 뒤로 가고 얘는 천천히 다가오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 판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얼마만큼? 2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얘가 더 빨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기준으로 2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발산형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왼쪽에서 이렇게 5로 가고 있고 오른쪽은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위로 2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마치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린 이거를 보존형 경계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판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거. 자, 대류가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위에 있는 판이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계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자이스토리 개념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교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우리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하고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멘틀 대류가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하강부였었죠.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만난 다음에 내려가요. 그럼 두 판을 만나게 하는 거죠. 수렴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멘틀 대류는 하강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지형이 발달하냐면 지형. 해양 지각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왜 밀도가 크다 그랬죠? 얘는 무슨 암으로 되어 있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무암이 철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밀도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 지각 아래로 섭입을 하게 된다.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를 해구라고 부르죠. 여기 해구.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판이 내려가다 보면 마그마가 생기게 돼요. 이 마그마가 생겼는데 마그마가 분출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해구라는 거에 나란하게 만들어진 이 섬을 뭐라 불렀죠? 호상열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조심할 게 뭐죠? 호상열도는 반드시 뭐에 나란해야 돼요? 해구에 나란해야만 된다는 거. 해구에 나란합니다. 하와이 열도 얘네들은 호상열도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습니다. 걔네들은 호상열도 아니고 그냥 화산열도라고 불러요. 호형상. 자, 얘네들이 호형상인데 부채꼴에서 호형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섬. 그 다음에 자, 이게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 곳이죠. 자, 해구, 호상열도, 습곡 산맥입니다. 우리 지원 수능에서는요.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만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죠? 해양판, 대륙판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형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진은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까지 싹 다 발생하는 게 섭입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데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깊은 지진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화산활동도 일어납니다. 마그마가 분출하는데 무슨 암질이냐면 안산, 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 암기 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외워줘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힘이 발생할까요? 횡압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판은 생성되어 소멸되어 소멸하는 곳이죠. 판이 소멸하는데 밀도가 어떤 판이 소멸했죠? 밀도 큰 판이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충돌형 경계는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자, 왼쪽에 있는 판도 대륙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판도 대륙판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밀도가 밑에 있는 연약권보다는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판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멘틀 대류는 상승 하강, 멘틀 대류는 하강하고요. 어떤 지형이 만들어져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습곡 산맥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 제대로 설명 못해요. 대륙 지각이? 아니면 해양 지각이? 자, 얘는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해저 퇴적물이 뭐 한 거죠? 해저 퇴적물이 융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해저 퇴적물. 옛날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인도 대륙이 이렇게 남반구에 있었잖아요. 요 사이 바다에 해저의 퇴적물이 존재했겠죠? 그럼 이제 인도 대륙이 북상을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이 인도 대륙이 뭐 한 요 정도까지 왔더니 요 사이에 해저 퇴적물이 어떻게 될까요?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서 습곡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는 천발, 그 다음에 중발 지진. 자, 지진을 구체적으로 요즘은 물어보진 않습니다. 화산활동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서 미는 횡압력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자,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음 발산형 경계예요.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뭐 하고 있는 곳이죠? 멘틀 대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물질은
주변. 자, 여기서 주변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죠? 같은 깊이예요. 주변에 있는 물질보다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작아서 올라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로 따라서 두 대륙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열곡대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대륙에서의 발산하는 경계를 우리는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바다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령이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열곡대와 해령의 차이점은 대륙이 갈라지냐 해양 지각이 갈라지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특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은 주로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활동은 신발 지진은 없습니다. 신발은 없는 이유가 왜? 바로 섭입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발만 존재하고 신발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발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섭입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깊이 쭉 해양 지각이 내려가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연약권을 우리 멘틀로 봐야 되죠. 멘틀은 철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철을 많이 갖고 있는 멘틀이기 때문에 무슨 함지 마그마가 생기냐면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기게 되고요. 이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대륙 지각이 갈라지고 있죠? 그 사이로 분출하는 마그마가 무슨 마그마? 현무암지 마그마입니다, 여러분. 해령에서도 분출하는 마그마가 무슨 함지 마그마? 현무암지 마그마. 그래서 해양 지각이 싹 다 무슨 함지로 되어 있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잡아당겨지는 힘, 장력. 오케이. 자, 단층은 나중에 저 뒤에 지지구조 파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판의 마지막 경계는 보존형 경계예요. 이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도, 소멸도 안 되고 그냥 보존된다. 그런 의미로 보존형 경계예요. 어디에 발달하냐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하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자, 수직에다 체크하세요. 변환단층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해령이 이렇게 있다? 아, 그럼 변환단층은 수직하게 발달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해령에 수직하게 발달하는 변환단층. 그 다음에 대륙에서도 존재합니다. 여기 미국 서부 연안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태평양파는 북서쪽으로, 북아메리카파는 남동쪽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어긋나는 장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륙에서도 쭉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변환단층이라는 지형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천발 지진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해령에 어떻게 발달한다? 수직하게 발달한다. 기본 개념들이 외워져야 여러분들이 자료가 눈에 보인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판의 경계 3가지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 지도에서 요즘에는 세계 지도를 잘라가지고 어떤 경계 지역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이스토리 문제 풀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유형들을 아마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기호를 외워줘야 됩니다.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왼쪽에 있는 판이 밀도가 더 크고 오른쪽 판이 밀도가 더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 판이 오른쪽 판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 지진 발생하겠죠. 지진 발생. 그럼 여기에서 남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는 어떻게 된다? 점점 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역은 우선 요거. 이게 어느 나라죠? 인도예요. 인도 북쪽에 여기는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우리나라 여기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걸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여기 섬이 하나 있으니까 제주도도 있는 것 같아. 아니죠.
아니죠. 요게 인도양이라는 바다인데 인도양에 있는 요 꽃갈 모양 생긴 나라는 인도라는 나라죠. 인도.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일본 요렇게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태평양. 사실 세계치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만점 안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 나와요. 해류 이거 계속. 그 다음에 심층 순환은 어디서 만들어지니? 그러니까 대륙 이름도 모르고 지형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대륙인지 이런 거 모르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대륙 이런 해안선의 모양들 이게 어느 바다인 거 모른다면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긴 대서양, 이거는 태평양. 자, 또 알고 가야 되는 게 이쪽에 무슨 산맥 있죠? 안데스 산맥 있는 거 외워주고요.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해구의 위치를 잘 보세요. 해구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존재해요? 태평양 연안 쪽에 쭉 발달하는 거 외워주세요. 해구는 주로 어디에? 태평양 연안에. 그 다음에 해령의 위치. 이건 모든 바다에 다 존재해요. 대서양은 중앙에 존재하고 태평양은 어디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도양에도 존재하죠. 인도양에도 중앙에 해령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서양 중앙에 이렇게.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는 해령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양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A파트에서 필요한 내용이었고요. A파트 자이스토리에서는 판구조론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저 뒤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 거기 개념에서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파트에서 판구조론까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까먹었던 부분들 그리고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 내가 이거 생각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체크하고 그 부분 다시 집중적으로 외워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번 1강은 마무리하고 2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